자동차의 생명은 스피드라고요? 아니요,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브레이크, 그 브레이크의 핵심 부품이 바로 캘리퍼입니다. 국내 판매는 아예 없습니다. 99.9%가 수출입니다. AS용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 주물 공장 보유. 주물부터 가공, 조립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시스템. 차종 불문, 연식 불문 700여 종의 캘리퍼로 세계를 누비는 기업이 있습니다.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설비들이 전부 다 물에다 잠긴. 역경을 이겨낸 힘, 그 중심에는 용광로의 불꽃처럼 뜨거운 형제애가 있었습니다. 열정과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세계를 질주하고 있는 AS용 브레이크 부품 수출 전문 기업 대량산업의 성공 스토리를 만납니다.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의 서경석입니다. 오늘은 베트남에서 인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타고 온 이 자동차의 바퀴 휠 안쪽에 보시면 저 부품이 보이죠? 바로 캘리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캘리퍼를 이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술력으로 세계를 질주하는 자동차 부품 수출 전문 기업 대량산업을 소개합니다. 달리고 회전하고 멈추고 자동차가 갖춰야 할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멈추는 기능인데요.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제동력을 지닌 핵심 부품이 바로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승용차는 물론 버스, 트럭, 중장비 등 바퀴로 굴러가는 것에는 모두 들어가는데요. 자동차 패드를 디스크에 밀착시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디귿자 모양의 유압장치. 이제 캘리퍼가 뭔지 확실히 아셨죠? 같은 차종이라도 신형이 나올 때마다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캘리퍼 역시 차종은 물론 연식에 따라 각기 모양이 다릅니다. 이 제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자동차에 들어가는 프론트 제품, 앞바퀴 쪽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캘리퍼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자동차 뒷바퀴에 들어가는 풋브레이크하고 사이드 브레이크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캘리퍼라고 합니다. 앞바퀴용 캘리퍼에 비해 기능이 복잡한 뒷바퀴용 캘리퍼. 그러다 보니 뒷바퀴용 캘리퍼 제작은 한층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고요. 들어가는 부품도 훨씬 많은데요. 부품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 없이 똑같이 만들어야 합니다. 캘리퍼 같은 경우는 애프터 마켓입니다. 애프터 마켓이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저 제품이 서로 복합되었을 적에 서로 상대적으로 조립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제품이 그 기능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샘플 받은 대로 그 치수에 맞게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제품과 똑같이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차가 좀 타이트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른 업체의 공차 범위가 0.5mm라면 대량산업의 공차 범위는 0.1mm. 단 0.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깐깐함으로 백지의 도면을 그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만들어내는 섬세한 기술력. 오늘도 대량산업에서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에서 도면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샘플을 직접 이렇게 보내주면 저희들이 이 샘플을 토대로 도면을 작성을 하거든요. 작성을 해가지고 다시 고객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승인받은 도면을 토대로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있어요. 대량 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캘리퍼는 총 700여 종. 세계적인 명차부터 20년이 훌쩍 넘은 구형 차종까지 세상의 모든 캘리퍼가 대량 산업의 손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럽에 들어가는 BMW라든지 볼보라든지 그다음에 아우디 제품들이 있고 그다음에 미주 쪽에 들어가는 포드나 크라이슬러나 그런 제품들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명차들의 브레이크를 책임지고 있는 대량 산업, 국내 협력업체가 되는 대신 해외로 눈을 돌린 과감한 선택이 주요한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매출에 국내 판매는 아예 없습니다. 99.9%가 수출입니다. 이 국내에 거래를 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처음부터 수출만이 살 길이다.
전량 수출의 비결은 베트남 현지 공장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쇠를 녹여 형체를 만드는 주물부터 가공, 조립, 도금 과정까지 모든 공정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완제품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수출이 됩니다. 각기 다른 업체에서 만든 수많은 부품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완제품이 탄생되는 자동차 업계에서 대량 산업의 원스톱 시스템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에 주물 공장 바로 10m 옆에 가공 공장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고객들이 요구하면은 한 달 안에도 다 선적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시스템 덕분에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미주로 수출되고 있는 대량 산업의 캘리퍼. 재미있는 것은 유럽에서 캘리퍼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은 유럽에서 수입해오고 강소기업은 유럽으로 수출을 하는 이상한 현실. 어쨌든 오늘도 대량 산업의 캘리퍼를 장착한 자동차들은 유럽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Mit den Bremsen habe ich überhaupt keine Probleme bei dem Wagen. Der ist ja auch noch relativ neu, der bremst sehr gut, so wie ich das von neuen Wagen erwarte. Also 오늘 대량 산업의 김해 본사에는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멀리 덴마크에서 온 바이어들. 이들은 유럽 전역의 자동차 AS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최대 업체인데요. 놀랍게도 이 업체는 대량 산업과 10년 장기 독점 계약을 연속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제일 처음부터 브레이크 캘리퍼를 만들어 수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근 10년 넘게 저희 제품을 꾸준히 구매해 주시는 고객이십니다. 총 매출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어들입니다. 이들이 멀리 덴마크에서 한국의 김해까지 직접 날아온 이유는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내년 사업 규모와 수주량을 협의하기 위해서인데요. Many companies they make also in-house audits and FTE.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궁금증 하나. 유럽 최대의 자동차 AS 업체가 어떻게 한국에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의 작은 기업과 장기 독점 계약을 맺게 된 것일까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코츠라 또는 경남도 여러 관공서들의 힘을 빌어서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2006년 그런 박람회를 참석함으로 해서 지금 같은 이런 바이어들도 만나고. 비록 이름은 없지만 탄탄한 기술력을 지닌 옹골찬 강소기업을 눈썰미 있는 바이어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 관련 국제 인증 중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TS16949도 획득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과 캐나다, 미국 등지를 주무대로 수출을 확대해 나간 대량 산업의 매출액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며 매해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량 수출로 이룬 것이기에 더욱 빛나는 성과. 이제 대량 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입니다. 베트남의 중부 거점 도시 다낭. 북쪽의 하노이와 남쪽의 호치민 가운데에 위치한 이곳에 대량 산업의 현지 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곳은 두 형제의 꿈의 거점이기도 합니다. 자, 대량 산업을 이끌고 계시는 박강희 회장님, 박군희 사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베트남 태양이 정말 뜨겁긴 뜨겁네요. 오우, 지금 몸이 거의 다 젖었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뭐 저희들은 괜찮습니다. 아, 단련이 되셔서. 예. 제가 좀 더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예. 두 분은 어떻게 관계가? 예, 제가 제일 큰 형이고, 예, 둘째고, 또 그 밑에 셋째 남동생, 그리고 여동생, 저희 삼남일녀 형제가 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대량 산업에 다 같이? 네, 그렇습니다. 이야, 이거 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싸우진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몫이 있을 때 그 몫을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 뭐 다툼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예전에 나눌 몫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다툼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예. 아니 뭐 초기에는 그랬지만 이제 회사가 성장하면서 나눌 게 좀 있으시잖아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직 뭐 배가 고픈 그런 형제들입니다. 저는 뭐 일찍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형님을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뭐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아버님의 역할을 형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처럼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예. 절대 복종이었죠. 그렇군요. 마도로스의 꿈을 접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동생. 아버지처럼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한 형. 형제들은 대량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무역에 관련된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무역업을 하시는 분들의 통역을 하면서 통역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이제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장래성이 있고 제가 이 길을 가야 되겠다는 걸 이제 깨달았죠. 그게 또 계기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 하셨던 시작을 그러면 동생하고 같이 하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생은 그 마도로스의 꿈을 접고 이제 평범하게 시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동생한테 연락을 했죠. 같이 힘을 합쳐서 무역을 한번 해보자. 동생이 저를 믿으니까 저는 무조건 형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상가주택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한 오포상. 얼마 정도를 합주해서 신청하게 형제가 처음 시작한 사업은 플라스틱 물병을 압착해 중국으로 파는 것이었습니다. 40부터 한 건당 기준이라 2한 2톤, 3톤. 아 그래요? 네. 더 실을 수는 없어? 더 실은 없습니다. 40부터 컨테이너에 20한 2톤. 빨리 좀 한 보름 정도. 더 땡길 수 없을까? 일단 수거도 해야 되고요. 그럼 일주일 정도 뒤에는 바이어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한 당시 플라스틱 물병과 함께 형제들의 손에 늘 들려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물병을 담은 007 가방이었습니다. 이 대량 산업의 출발이 바로 이 007 가방. 네, 맞습니다. 이게 그때 그 가방이에요? 예. 이게 몇 년 전 가방이죠, 그러면? 한 20년 정도. 20년. 근데 왜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대량 산업에 어떤 처음 할 때 어떤 가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지금 요거는 가방만 가져왔는데 사실 그 타자기도 지금도 제 김해 본사 사무실에 가방하고 항상 이렇게 딱 위에 보관해놨고. 초심을 잃지 예, 말자. 그렇습니다. 예. 20년 전에 이 가방, 타자기, 뭐 달랑 2개 가지고 막 몸으로 뛰시던. 가진 것이라곤 땀과 열정밖에 없었던 그때 그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타자기. 그리고 어머니가 형제를 위해 사주신 가방. 번듯한 브랜드도 아닌 시장 물건이지만 형제에게는 그 어떤 명품 가방보다 더 값진 가방입니다. 합성 소음의 재료가 되는 폐 플라스틱 사업은 한창 호황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중국에서 수입 금지령이 내려지면서 판로가 막혀버립니다. 형제에게 찾아온 첫 시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이 돌아온 007 가방을 들고 007 다시 등장. 예. 이거 들고 또 이제 어딜 가신 거예요? 베트남으로 왔습니다. 품목을 바꾼 겁니까, 그럼? 예, 그때 당시에 그 한국에서 많이 팔리던 그 중고 오토바이 그리고 또 중고 자동차가 베트남으로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되던 때였습니다. 형제는 이 007 가방을 들고 또 베트남으로 향했죠. 오토바이 부속을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베트남 다낭으로 보내주면은 여기서 현지에서 조립을 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도 해주면서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대한민국이라는 대한에서 상표 브랜드를 등록을 해서 베트남에 저희 대한 오토바이를 이제 판매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오토바이 그렇죠. 부품으로 이제 다시 전환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이름을 단 오토바이 사업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당시 베트남 방송국에서 성공한 외국 기업의 스토리를 취재하러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시절이 계속될 것만 같던 어느 날 먹구름이 다시 닥쳐왔습니다. 또 진행하다가 또 위기가 옵니다. 또 옵니다. 또 위기가 와요. 네. 1,000만 불까지 됐는데. 그렇죠. 서서히 중국산 오토바이가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게 됩니다. 위기인데요, 또. 네.
자. 근데 저희가 오토바이 이 부품을 할 때 한국에서 저희한테 오토바이 부품을 만들어서 공급하시던 사장님 분께서 네. 이 자동차 캘리퍼의 부품을 만들어서 수출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 말씀이 이제 상당히 이게 괜찮은 이 제품이 참 유망 같다고 이제 우리 박군희 사장한테 전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이 캘리퍼에? 어차피 이제 오토바이 부품이나 자동차 부품 어떤 그런 거의 좀 맥락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래서 또 예전에 또 잠깐 어떤 요 부품에 대한 어떤 경험했던 부분도 있었고, 이때까지 해왔는데 어떤 열정과 뭐 정열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거 니는 충분히 할 것 같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권력 이양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거는 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캘리퍼에 도전하기로 한 뒤 제일 처음 한 일은 이른바 선수들을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산을 총괄하는 공장장, 그리고 품질을 검수하는 품질 개발 팀장, 그리고 해외 영업을 맡아줄 지금 3명하고 외인 구단으로 묶어서 가방을 사가지고 베트남을 갔습니다. 캘리퍼 생산을 위한 외인 구단의 외로운 싸움. 물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이 피스톤이 지금 이 작동이 불량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피스톤이 지금 안 논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치수가 좀 차이가 있네. 큰일인지 안 맞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한 90일 정도 예상을 했지만은 한 180일 정도까지 흘러가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그 다음에 다시 제품을 만들고, 다시 설계하고, 또 만들고 해가지고 한 180일 정도 걸려서 완성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당시에는 젊었으니까 다시 할 수 있다는 그 기분으로 다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누구도 포기라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치수를 재보니까 아주 잘 나옵니다. 이 정도 같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네. 멋지다. 성공 개발 성공. 자, 막 간다. 이제 수출로 간다 이거. 그때 당시에 캘리퍼를 시작할 때 제가 형님한테 이 대량산을 물려받아서 제가 직접 선장이 돼가지고 이끌어 나왔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더 사실 가슴이 더 벅찼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품은 잘 받으셨어요? 네? 전량 클레임이라고요? 뭐 클레임이라고? 무슨 일인데? 2000세트 선정한 거 전량 불량이라고. 아 진짜로? 네. 그래 좀 조처를 해가지고 빨리. 유럽으로 수출한 제품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전량 불량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인서트 제품에 의해서 이제 그 작동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그 소리가 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클레임 금액이 판매 금액의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선별비, 항공비 또 해갖고 납비 못 맞추니까 비행기 떼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면 머리가 까맸지.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원인을 찾기 위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어디 여기 오고. 예. 여기. 안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오차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캘리퍼. 대량 산업의 섬세한 기술력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끄럽다가 다음에는 오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는 다시 완벽한 제품으로 만들어서 다시 보내자. 그런 결론을 내리고 다시 만들어서 보내게 됐습니다. 근데 비록 뭐 손해는 있었지만은 그게 어떤 초창기 어떤 캘리퍼 사업에서 저는 뭐 수업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만들진 못하셨을 것 같은데? 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어요? 한 1년 정도 막. 근데 이제 이걸 만들기 위해서 많은 또 개발이 필요했고요. 예. 연구 개발 이익 없이 계속 1년간 버티기가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오토바이를 해가지고 어떤 그 창출된 이익들을 예. 형님이 한뭉티기를 떼가 주셨죠. 그 어떤 한뭉티기의 그 자금을 들고 설비도 사고 추가적으로 개발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 한 뭉탱이 그 떼어주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잘못되면 그냥 버리는 돈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네. 근데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믿죠. 동생과 같이 창업을 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쳐다만 봐도 저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제가 쳐다만 봐도 동생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10년의 세월을 함께 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럼 충분히 저는 성공하리라 믿었습니다. 예, 예, 확신이 있었죠. 예. 불안하지는 않으셨어요? 아, 전혀 좋습니다. 솔직히. 아, 솔직히. 예. 아, 이 저 베트남이 정말 날씨가 변화무쌍한데요? 아까 그렇게 햇빛이 쨍쨍 비가 오나요? 이거 어떻게 되나요? 예,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단 한번 저 007 가방 정신으로다가 예. 그렇죠. 강행을 해보고요. 예,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동을 해야 되겠는데 이동을요. 네?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예. 그죠? 네, 안 되겠습니다. 지금 돼서 몰려고. 이거 부품 이거 젖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예. 이게 정말 이런 경우가 있네요. 예. 안으로 자리를 옮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내리는 굵은 빗줄기. 007 가방 정신도 이럴 땐 잠시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다 최초로 해외 지금 촬영 중인데 해외 촬영인 느낌이 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캘리퍼로 이제 품목을 바꾸시고 나서 더욱더 이 베트남 공장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베트남 공장 없었으면 사업을 이어갈 수 없었죠? 이 공장 규모는 한 10,000평 정도의 부지에 한 200여 대의 각종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고 한 500명 정도의 우리 베트남 현지 직원들이 그 기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생산 설비는 업계 최고라는 자부심, 그 중심에는 주물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주물 공장을 보유한 기업은 5손가락으로 꼽을 정도. 더구나 AS 업계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인데요. 그런데 대량 산업이 해냈습니다. 한국에서 주문을 부어가지고 생산을 해서 베트남에 와가지고 가공을 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납기를 사실 제일 힘들었습니다. 납기 맞추기가. 제가 형님한테 형님 제가 뭐 베트남에 주물 공장 한번 해볼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라. 니는 잘 할 거다. 사실 투자할 때는 사실 그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죠. 무모하다. 저희들이 사실 오토바이를 가공을 할 때도 가공 기계들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가공을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베트남이 전기 사정도 안 좋을 것인데 이런 기계를 가져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나? 그래서 저희들은 해냈습니다. 뜨거운 샘물을 틀 속에 넣고 굳혀서 원하는 모양의 금속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 주물인데요. 지금 이제 샘물 붓는. 예. 지금 이제 샘물을 저기 이제 끓여가지고 여기 붓는데 저기 한 1,500한 50도 정도. 지금 여기도 뜨거워요? 예. 야, 이거 어마어마한데요? 예. 땀납니다, 벌써. 주물 공장의 공정을 살펴보면 우선 펄펄 끓는 용광로에서 샘물을 덜어낸 뒤 줄지어 늘어선 틀 속에 조심스럽게 쇳물을 붓습니다. 섭씨 1550도의 쇳물을 버텨내는 모양 틀은 모래로 만든 것인데요. 모양 틀과 용광로가 쉴 새 없이 가동되는 이곳의 내부 온도는 과연 몇 도나 될까요? 지금 온도 한 45도 정도 됩니다. 보통 가만히 서 있어서 등에 땀줄이 흐를 정도였거든요. 주물 공장을 짓는 과정 역시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용광로 제작이 불가능해 한국에서 용광로 등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배에 실어 보내 완성했다고 합니다. 주물 공장 제작에 들어간 비용만도 무려 100억 원. 하지만 주물 공장을 직접 갖고 있음으로써 생산 원가가 대폭 절감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세로서 만드는 캘리퍼가 있고 이제 알루미늄으로 가볍게? 예, 가볍게. 예,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그 캘리퍼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예. 알루미늄도 이렇게 뭉치니까 예, 무겁네요. 뭉치, 예. 최근 자동차 경량화 바람이 불면서 자동차 부품들도 무거운 주철 대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대체되고 있는데요. 무거운 주철에 비해 알루미늄은 비중이 낮아 가볍기 때문에 틀에 붙는 주입 작업을 할 때 섬세함이 요구됩니다. 기울을 잘
바늘 기울이가 자꾸야 거품 없이 딱 그걸 젖히고. 그래서 기울이는 예, 거죠? 저렇게 그냥 서가지 상태에서 부으면은 중간에 물이 내려가기 전에 거품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제품 안에 기포가 생긴다. 그렇죠. 기포가 생겼을 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오일이 가다가 거기서 빠져나오면 그래 보면 브레이크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 처음 공양을 할 때 맥주 잔을 가지고 연습을 이렇게 실제로 그래서 알루미늄은 주철에 비해 응고 시간도 짧습니다. 알루미늄 용액이 완전히 굳으면 겉에 모양 틀을 쪼개는데요. 이렇게 해서 캘리퍼의 몸체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공 공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퍼의 몸체를 매끈하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 냉간 단조와 프레스, 그라인딩, 열 처리 등 다양한 가공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기 힘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인데요. 총 500명 인원 중 한국인은 단 1명, 나머지는 모두 베트남 현지인입니다. Nước của chủ đầu tư vào là điều hành, nhưng mà đặc biệt công ty chúng tôi là người trực tiếp điều hành công việc, tức là người giám đốc công ty. Và có một cái thuận lợi là khi tôi điều hành thì công việc nó sẽ trôi chảy nhanh chóng, với lại người bản xứ vì tôi là người bản xứ có thể giải quyết công việc nhanh chóng. 생산은 물론 자금 관리까지 모두 베트남 현지인이 맡고 있는 현장. 이 캘리퍼들은 신뢰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꽤 무게가 이건 좀 되는데요? 예.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입히면은 도금을 하고 이제 조립을 하면은 완전 다 브레이크가 이제 안전하게 됩니다. 가공 공정을 모두 거친 캘리퍼들은 도금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도금을 거치고 나니 훨씬 깔끔해졌죠?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조립입니다. 피스톤을 비롯해 각종 볼트 등 작은 부품들을 일일이 손으로 끼워 넣으면 비로소 하나의 캘리퍼가 완성됩니다. 그럼 이제 모두 끝난 거냐고요? 아니죠. 마지막으로 거쳐야 하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은 테스트가 무려 2만 번이나 실시됩니다. 주물부터 마지막 품질 테스트까지 모든 생산 과정은 주 고객사인 덴마크 업체의 직원이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For us, it's very important that Daeryang control all process steps from the casting to the finished product. That means if we have any issues, we only need to negotiate with one people. And that means we can very fast solve all issues and continue production. 오늘도 수출 선적 준비를 하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아, 이건 슬로바키아로 가는 모양이군요. 이제 곧 세계 곳곳의 거리를 달릴 대량 산업의 캘리퍼들. 하지만 그동안 위기의 순간도 많았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때는 언제? 캘리퍼를 하면서 2009년 정도 될 겁니다. 그때 베트남의 최고의 어떤 그런 지금 보면 쓰나미 같은 그런 엄청난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지금 저 뒤에 보이는 저 공장들이 거의 물에 다 찼습니다. 이 공장이요? 예. 물이 다 차가지고 설비들이 전부 다 물에 다 잠긴 그런 부분을 제가 이 베트남에 직접 목격을 하면서 이거 뛰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저 기계가 하나가 10톤 정도 되는데 들어가 옮길 수도 없고 그냥 마냥 바라보고 있었던 그때의 어떤 심정이 참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이 빠져나간 공장의 모습은 더 처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망연자실이었습니다. 그 캐비넷 뒤에서 붕어가 벌떡벌떡 거리는 겁니다. 정말 바닷물이 다 들어온 거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가 사실 제일 기억으로서는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래도 저희 직원들이 회심 단결해가지고 그때 드라이기를 한 100개 샀습니다. 드라이기. 헤어 드라이기요? 예.
전 직원들이 붙어서 그 기계 밑에 있는 모터를 분해해가지고 각자 그 드라이를 한 개씩 들고 그 밤새도록 말려서 저희들이 일주일 만에 이 생산 라인을 정상 가동을 시켰죠. 수해 당시를 떠올리며 누군가를 찾아간 박 사장 형제. 수해 당시 보트를 타고 공장 상태를 보러 오기도 했던 다낭시 린쭈구 구청장. 베트남 10대 외국 기업인 대량산업이 이 지역에서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ì tôi thấy rằng về mặt địa phương là rất hoan nghênh công ty. Rồi như vậy là lao động ổn định, giải quyết việc làm cho lao động địa phương của Liên Chiểu, của Đà Nẵng và các tỉnh miền Trung. Mà cái này chính là cái yêu cầu của địa phương tôi đặt ra là các nhà đầu tư vào đây để góp phần cho cái sản xuất đa dạng trên địa bàn của quận, của thành phố, đồng thời góp phần tăng trưởng kinh tế. 베트남 공장이 손과 발이라면 대량산업의 머리인 김해 본사. 대량산업 형제의 막내 여동생은 오늘도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하느라 바쁩니다. 제가 오빠들 도와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오빠들의 성공에 그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과 중국의 추격 속에서 지금 대량산업은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적정 안전적으로 가져가죠. 어떻게 지금 시장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한번 고객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느낄 수 있었던 부분들은 대량산업은 앞으로도 겁없는 도전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감한 형제가 있습니다. 좀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는 뭉쳐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각자 떨어져서는 할 수가 없다. 삼형제가 각기 다른 나라에서 하나의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대량산업을 성장하게 만들었고 때로는 형제들 간의 그런 조금 안 좋은 일도 메꾸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량산업의 앞으로의 목표를 끝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고 싶습니다. 무한질주 앞으로 계속 100년을 또 달려가야 될 그런 기업이고 쭉 성장하는 그런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창립 이후 20년간 위기에 맞서 발빠른 전환과 혁신을 거듭해온 대량산업. 이제 대량산업은 또 한 번의 성장의 터닝 포인트를 맞고 있습니다. 이 대량산업이 지금까지는 잘 해왔지만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을 축적해오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곧 수년 안에 이 과거 오토바이 시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 중국 기업들한테 이 캘리퍼 시장도 넘겨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주조 기술로 개발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떠한 가공 기술로 대체가 어렵거든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조 공정 기술에다가 더욱더 R&D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정밀 주조 공정 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했으면 합니다. 이 정밀 주조 공정을 이 자동차 산업에서 좀 예로 든다 그러면은 어떤 첨단 연소 시스템이라든지 전기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부분에서 정밀 부품에 대한 지금 수요가 지금 급격히 늘고 있거든요. 이런 쪽에 지금 대량 산업이 지금 포커싱을 한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대량산업은 아직 젊은 기업이면서 가족 같은 회사입니다. 어떤 우수한 실력보다도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가진 젊은이들은 우리 대량산업의 가족이 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20년, 100년 같이 갈 멋진 가족이 되도록 도전하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용광로의 불꽃처럼 오늘도 대량산업의 열정과 도전 정신은 뜨겁게 타오릅니다. 브레이크 부품을 만들지만 대량산업의 질주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Công ty đa dân 소문!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스마트폰 액세서리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기능에 아름다운 디자인까지
그리고 세계 최초 충격 방지용 케이스 개발. 첫 출시하자마자 100만 개라는 주문을 받았어요. 대박이 났죠. 스마트폰을 넘어 액세서리, 유아용품 시장에 도전. 이제는 문화까지 디자인하는 우리의 강소기업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문화까지 디자인하는 강소기업 에이스그룹을 만나봅니다. 대량 이 자리에 오게 된 부분은 저희 형제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노력도 있었지만은 저희를 믿고 따라준 우리 그 대량 산업의 가족 여러분들과 대량 비낙 베트남 공장의 가족들의 어떤 그런 노력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봅니다.